2024년 한국 라면이 세계 수출 1위를 찍었습니다. 10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132개국에 팔려나갔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일본의 원조 라면 기업 니신이 불닭볶음면을 베끼고 있습니다. 니신 미주 총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경쟁사는 소비자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데 니신은 뒤처졌다라며 반성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미국 코스트코 라면 코너 메인에서 일본 상품을 치우고 사면과 농심 제품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선 라면의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라면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남면이 일본 발음 라멘이 되고 한국으로 오면서 라면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1958년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니신 식품을 세우고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합니다. 안도 모모후쿠는 아내가 튀김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밀가루면을 튀김에 튀겨 만드는 방식을 처음으로 개발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끓여 먹을 수 있게끔 처음으로 만든 거죠. 이게 라면의 시초이고 처음 출시한 라면 이름이 치킨 라멘이었습니다. 1971년에는 컵누들을 내놨죠. 최초의 이게 컵라면입니다. 컵에 담아서 어디서든 먹을 수 있게 만든 건데 1972년 일본에서 아사마 산장 사건 인질극이 TV에 방송됐는데 당시 기동대원들이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TV에 방송되면서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라면 종주국답게 오랜 기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1950년대에 한국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은 꿀꿀이죽을 먹었습니다. 꿀꿀이죽이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끓여 먹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던 1963년 정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싸고 배부른 음식을 제공해야겠다. 당시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조에 잊어서 밀가루는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전 중윤 회장이 일본의 라멘을 보고 밀가루로 라면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라면 기술을 배우러 일본으로 갑니다. 당시 일본 1위 라면 회사 니신을 찾아가 부탁하지만 거절당했죠. 한국한테 왜 기술을 줘야 하냐. 기술 유출을 우려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마지막 심정으로 당시 3위 업체였던 묘조 식품을 찾아가는데 가서 사정을 하니까 오쿠이 기요즈미 묘조 창업주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일어섰으니 그 빚을 갚아주겠다며 기술을 전수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묘조 창업주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프 배합표를 몰래 건네줬다는 겁니다. 한국이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측은하게 여긴 거죠. 일본에 이런 분도 있었네요.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 1963년 9월 한국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탄생합니다. 출시 가격은 단돈 10원. 출시 첫날 하루 만에 모두 매진됩니다. 초기 한국 라면은 일본 맛 그대로였습니다. 담백하고 심심한 맛, 한국인 입맛에는 안 맞았죠. 그러다 1966년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라면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다. 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냐. 이게 논란이 있긴 한데 매운 라면의 시작이라는 설로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판매량이 3년 만에 6배 증가합니다. 240만 개에서 1,500만 개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게 한국 라면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1986년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탄생합니다. 바로 농심에서 신라면이 출시된 겁니다. 신라면은 대박이 났죠. 출시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1위입니다. 1초에 53개씩 팔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이 나침판에 비견될 만큼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라면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스프의 차별화였습니다. 일본 라면은 면발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스프 맛에 집중했죠. 표고버섯, 소고기,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운맛을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일본, 중국 사람들은 면만 다 먹고 국물은 남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고 거기에 밥도 말아 먹죠. 그래서 국물 맛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거기다 한국 소비자들은 엄청 까다롭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품질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한국 라면이 세계 1위를 찍게 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은 2012년 처음 나왔을 때 망할 뻔했다고 합니다. 너무 매워서 안 팔렸거든요. 삼양식품은 이 제품을 매각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SNS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 틱톡에 외국인들이 불닭 먹고 난리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왔죠. 사실 이건 BTS 도움이 컸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매각 위기에 있던 불닭볶음면이 지금까지 누적 매출 3조 원을 찍었습니다. 농심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삼양식품 전체 매출을 보면 2021년 6,420억 원,
22년 9,090억 원, 2023년 1조 1,929억 원입니다. 불닭 하나로 회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한국 라면은 2024년 10억 2천만 달러를 찍고 수출량 세계 1위가 됩니다. 2위 일본 8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132개국에 수출이 되는데 한국 라면 안 먹는 나라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라면에 성공해서 러시아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는 정말 특이한 시장입니다. 한국 라면 점유율이 60%입니다. 압도적이죠. 그 대박의 주인공은 바로 도시락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도시락 사랑은 정말 남다릅니다. 러시아에서 라면이 그냥 도시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푸틴의 정적이었던 나발리가 감옥에 있을 때 도시락 라면 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락이 일상화된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라면을 보드카 해장용으로 먹습니다. 전날 술 먹고 다음날 얼큰한 라면 한 그릇이 딱인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히트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라면 수출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2024년 미국 라면 수입액 5억 4,384만 달러 중에서 한국산이 2억 3,843만 달러, 점유율이 44.1%로 1위입니다. 일본의 니신 라면은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라면을 카피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베끼고 농심에서 출시한 양념치킨 라면도 애매하게 따라했죠. 설렁탕, 순두부찌개 이런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건데 이거 보고 진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기업도 아니고 일본 기업이 일본 제품에 한글을 넣어 제작하고 있는 건데 원조 1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거죠. 2025년 자료가 없는데 일본 라면과 판매량 차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뉴욕타임즈가 맛있는 라면 순위를 발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탑 11. 1위가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11개 중에 4개가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1위 신라면 블랙, 3위 짜파구리, 6위 신라면 겉면, 8위 신라면 사발면. 짜파구리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라면으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먹는 건데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가 따라하기 시작했죠. 사실상 라면 종주국 일본을 완전히 제쳤습니다. 60년 전 일본한테 기술을 배우러 갔던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겁니다. 한국 라면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스프 맛에 목숨을 걸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접근이죠. 한국 라면의 특징은 매콤 달콤입니다. 이게 한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죠. 사실 한국에서 다른 나라 라면 절대 안 팔립니다. 이게 다 매운맛에 중독돼서 그렇죠. 외국 나가도 신라면 꼭 챙겨서 가고 혹시 못 챙겨가면 현지에서 한국 라면 파는데 찾아가서 사 먹죠. 현지 라면 절대 안 사 먹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라면 찾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주위에서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센스 없게 일본, 베트남, 태국 라면 사다 주면 한 번 먹어보고 유통기간 지날 때까지 아무도 안 먹어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중독시키다가 엄청나게 더 팔렸으면 좋겠네요. 2024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주인공이 신라면 김밥 먹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농심은 바로 캐릭터 콜라보 신라면을 출시해 인기를 끕니다. K-팝, K-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K-푸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일 하는 거죠. 한국 음식이 얼마나 건강식입니까? 식습관 좋게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럼 라면 종주국 일본에서는 한국 라면이 얼마나 팔릴까요? 농심 일본 법인 매출이 2023년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신라면은 일본 어디서든 살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슈퍼, 심지어 자판기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신제품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매대에서 빠지면 다시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신라면은 항상 10위권 내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라면을 먹는 이유가 새로운 맛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라면은 돈코츠, 미소, 소유 다 비슷비슷한데 신라면은 일본에는 없는 얼큰한 매운맛이잖아요. 2024년 10월 농심은 도쿄 하라주쿠에 신라면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1위 라면 업체는 한국 걸그룹 뉴진스를 모델로 쓰고 포장재 영어로 코리안 라면이라고 적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라멘을 라면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라면이라는 발음 자체가 브랜드화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2025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라면이라는 단어가 정식 등재된 겁니다. 이전에는 한국 라면을 설명할 때 코리안 스타일 라멘 혹은 인스턴트 라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라면 그 자체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 채널에서 상품명을 표기할 때 일본식 인스턴트 면은 라멘으로, 한국식 매운 인스턴트 면은 라면으로 표기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K푸드가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세계 음식 인지도 순위를 보면 1위가 이탈리아, 2위 일본, 3위 그리스, 5위 중국, 한국은 18위입니다.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한국은 10위권 밖입니다. 아직은 멀었죠.
세계 라면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는 더 많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불닭볶음면의 판매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마라탕 라면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치즈 라면이 나왔는데 각 나라 입맛에 맞춘 라면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노력해야 유지할 수 있겠죠. 오늘은 꿀꿀이죽 먹던 나라가 일본에 가서 사정하면서 라면을 배워와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대단한 결과입니다. 하나하나 일본을 다 깨나가고 있는데 이제 라면까지 추월하네요.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약 60년 만에 세계 1위가 된 건데 세상에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5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한 해 마지막 날 조회수 많이 나오는지 좋아요 많이 눌렸는지 보고 있을 것 같네요. 2025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에는 그동안의 오랜 노력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